잠들기 전 듣기 좋은 이야기. 마님 등의 스밋머슴의 옹기 네 번째 이야기. 며칠 전부터 마님의 속이 자주 거슬렸다. 아침마다 물이 입에 닿는 것도 버거웠고 한 입 뜬 죽도 다 넘기지 못한 채 식탁을 물렸다. 하녀들은 걱정스레 눈치를 보았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속이 조금 더부룩할 뿐이니 괜한 걱정 말거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한낮에도 피로가 몰려왔고 어깨와 등은 자주 저렸다. 가슴께가 답답하더니 가끔 숨도 고르기 어려웠다. 예전 같으면 대청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시며 햇살을 받았을 텐데 요즘은 그저 방 안에 앉아 창호 밖으로 눈을 돌릴 뿐이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은 늘 마당이었다. 장수는 여느 때처럼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장독대 근처에서 땀을 닦고 마루 밑에 장작을 정리하고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하지만 마님은 그 변함없음이 서운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감정만 이렇게 어지럽고 몸은 자꾸 나빠지는데 그는 늘 한결같았다. 창호 너머로 바라보는 장수의 뒷모습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마님은 안방 머리맡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실로 꿰매던 술을 놓다 말고 손끝에 놓인 바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마저 이불 위에 놓아버렸다. 하녀 초옥이 다가와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오늘은 유독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약이라도 지어오면 어떨지요. 마님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약은 괜찮다. 몸살기 하나다. 마님이 지난 3일 동안 온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초옥은 몰랐다. 밤이 되면 더 열이 오르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왔다는 걸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장수가 창밖에 보이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창호에 기대 앉아 손을 입 가까이 가져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입술은 마르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불 꺼진 안방은 조용했고 등잔불조차 켜지지 않았다. 마님은 이불을 덮은 채 천장도 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머릿속엔 온통 장수가 떠올랐다. 우연히 스친 손, 등을 긁어주던 손, 짧은 눈맞춤, 그리고 그의 말 없는 존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몸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이제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아프다는 말을 뱉지 못했다. 밤새도록 가슴께가 무거웠다. 심장이 답답하게 뛰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이불을 덮어도 손을 맞잡아도 몸은 점점 식어갔다. 마님은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공간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무너졌다. 아침 햇살이 살짝 안채 창호를 스쳤을 때 초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님, 아침 식사 마님.
이불 속 마님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른 낙엽처럼 갈라져 있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손끝은 미동도 없었다. 초옥은 허둥지둥 마루로 달려나갔다. 다른 하녀들도 놀라 뛰어왔다. 방 안은 이내 어수선해졌고 여러 개의 발소리와 쏟아지는 물, 이마를 짚는 손길들이 서로 엉켜 들려왔다. 마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의식은 또렷했으나 몸이 따르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아프구나. 정말로 아픈 게 맞구나. 잠시 뒤 장수가 안채 앞을 지나던 참이었다. 마루에 쭈그리고 앉은 초옥과 눈이 마주쳤다. 초옥은 다급히 말했다. 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장수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초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닫힌 창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그 짧은 순간 장수는 마루 앞에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그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방 안에서 마님은 희미한 기척을 느꼈다. 창호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걸, 그것이 누구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와 있었구나. 그 짧은 생각이 묘하게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그날 오후 마님은 등받이에 기대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녀들이 죽을 떠다 주었지만 숟가락은 들리지 않았다. 기운이 빠졌고 식욕은 없었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든 건 속의 허기였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 그 아이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걸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등 뒤로 기억처럼 서 있던 장수의 모습만이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그 눈빛, 그 조용한 기척,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거리. 그날 밤 마님은 창호를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속으로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장수야. 단 한 번. 그 한마디로 가슴께가 먹먹해졌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머리는 무겁고 속은 메스꺼웠다. 마루 끝까지 나가는 건 무리였다. 그저 일어나 앉아 창가로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창호에 손을 얹었다. 살결보다 더 차가운 나무틀, 그 위에 이마를 기대며 숨을 골랐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바깥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장독대 옆 마당 끝, 햇살이 사선으로 내려앉은 곳, 거기에 장수가 있었다. 그 옆에 초란도 있었다. 그리고 둘은 웃고 있었다. 분명히 웃고 있었다. 초란의 입이 벌어졌고 고개가 살짝 기울었다. 장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마님은 숨을 멈췄다. 가슴께가 쿡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몸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바닥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감.
그 장면은 너무 선명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다. 아픈 탓이겠지. 열이 올라서 눈이 헛것을 보는 거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 한순간 끓어오르는 감정 하나가 자신을 덮쳤다. 바로 질투였다. 비참하고 작고 누추한 감정. 마음 한켠에선 내가 왜 이런 걸 느껴야 하나 하는 자책이 들었고, 다른 한켠에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허망이 피어올랐다. 마님은 조용히 창호를 닫았다. 삐걱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손끝에 힘을 담아 천천히 닫힌 창호 너머로는 더 이상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빛도 그림자도 사람도 없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 울 수도 없었다. 하녀들이 들을까봐, 밖에 새어나갈까봐 그저 입술을 깨문 채 작게, 아주 작게 끄끄 우는 수밖에 없었다. 등은 떨렸고 손등은 축축해졌다.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고요한 외로움이 울음이 되어 새어나왔다. 자신조차도 모르게 작은 숨결 사이로 터지는 그 울음은 더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나는 왜 아직도 그 아이를 찾는 걸까? 그 물음에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눈물만이 그 질문 위에 조용히 맺혀 있었다.